영화 시작합니다. 영화는 대만이 광규에게 만화방을 넘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편에서 큰 사건을 해결한 태수와 대만은 야심차게 탐정사무소를 개업했지만 현실은 파리만 날립니다. 간절히 첫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한 남자가 들어오고 맛은 기본.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라 이 중국집에 바로 주문하려는 태수. 하지만 대만은 반대합니다. 거친 손, 장화, 문틈 사이로 보인 철거방을 본 대만은 가장 바쁜 시간대에 주방장이 배달을 왔고 맛없던 가게가 이름만 바꿔서 왔다는 사실을 단번에 추리합니다. 그날 밤 사건을 막지 못한 현실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데요. 다음날 대만은 경찰서 곳곳에 스티커를 붙이고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사연이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경찰로부터 외면 받으셨군요. 하루 종일 사건을 물어오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 한편 광규에게 넘겼던 만화방에 대만의 아내 미옥이 와 있고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어? 강씨가 고생이 많아요. 고마워요. 다음날 경찰서에서 봤던 희연이 찾아왔습니다. 약혼자 재민이 과일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실종 신고도 바로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말. 대만과 태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약혼자 재민이 보육원 출신이었기에 희연은 재민이 전에 일했던 공장을 찾아가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고 이후에 연락이 온 경찰서에서 재민은 기차에 사망했다는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재민이 죽고 보육원의 원장이 신원을 확인한 후 간단히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희연은 재민의 보육원 친구인 대연에게서 왔던 수상한 문자를 두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최근 같은 보육원 친구들이 자꾸 죽고 있으니 뭔가 이상하니까 재민에게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저희가 살인사건 전문이기도 하고요. 5천만 원이면 될까요? 저희한테 맡기셨으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좋은 보육원, 밥도 엄청 잘 나옵니다. 원장실에 들어와 보니 재벌, 운동선수 등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보육원 원장. 기차에 치인 재민의 얼굴은 훼손이 너무 심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전 본업이 의사였던 원장은 과거 자신이 치료해준 재민의 팔목을 보고 신원을 확인 후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자살한 이재희 씨도 이 보육원 출신입니까? 네, 뺑소니 당한 오초로요. 원장이 의심스럽다고? 누가 봐도 사람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두 사람은 재민에게 위험을 알렸던 대연을 만나기 위해 여치를 찾아갑니다. 여러 전자기계들이 가득한 이곳, 물 받은 지 얼마 안 된 컵라면을 본 대만은 곧 여치를 발견합니다. 사이버 수사대 최고 에이스였던 여치는 어이처증이 심해서 아내 회사 차에 도청 장치를 달아 감옥에 다녀온 인물입니다. 태수는 여치를 통해 대연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대연은 쉽게 미끼를 물지 않고 실망하던 찰나 드디어 대연을 잡게 됩니다. 도망치는 대연을 잡기 위해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지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대연은 폐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만 물어보자. 김재민이 누가 죽였어?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본 권 팀장. 다행히 오해는 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손을 떼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대만은 자신의 폰과 대연의 폰을 바꿔서 나오는데요. 태수를 돕던 두 형사도 은밀하게 태수를 계속 돕습니다.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대연을 여치에게 부탁하고 태수와 대만은 대연의 집을 먼저 찾아갑니다. 잠만 잤을 법한 고시원 같은 대연의 집. 커튼을 열자 창문에는 의문의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초로, 이재희, 김재민.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식품을 퇴직한 직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하나식품. 두 사람은 의문의 김 부장과 최승복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난 최승복은 장애가 있어 제대로 대화하기 쉽지 않았고 김 부장은 사망한 보육원생들이 공장을 다닐 땐 그들의 월급 통장도 관리하고 퇴사 이후에도 그들을 챙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김재민 씨가 기차 사고 나던 날 그때 어디서 뭐하고 계셨죠?
포천 수련원에서 그 사고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김 부장 이제 거짓말하고 있네. 다 근처여지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밖에 있는데 자살을 하는지 마는지 어떻게 알고 들어가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던 여치도 슬슬 지쳐가고 있는 상황. 한편 두 사람은 가스로 자살했던 제이의 집에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3일 뒤에 제주도 여행을 잡아놓았던 그녀가 자살을 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대만.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뺑소니를 당해 죽은 철호의 나이트클럽에 왔습니다. 철호는 뺑소니를 당하던 날 독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때 급히 연락을 받고 찾아간 병원에선 유력한 참고인이었던 대현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조사해본 결과 뺑소니를 당했던 철호의 사건 소식을 경찰에 알리기도 전에 병원을 찾아왔다는 김 부장. 마치 병원에 갈 것을 미리 안 것처럼 자신이 보호자라며 병원을 찾아왔던 것. 또한 수면제를 먹고 가스로 자살했다는 제이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방을 받지 않으면 구할 수도 없는 수면제를 누군가가 놔두었던 것입니다. 파면 팔수록 수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철호의 뺑소니 사건, 제이의 수면제 자살, 재민의 기차 사고 모두 김 부장과 독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태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살인임을 직감합니다. 태수는 대만에게 이 사건에 감정이 배제된 것 같다고 하자 대만은 돈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판단합니다. 확인해보니 죽은 세 사람은 공장에서 상해보험과 사망특약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보험금의 수령인은 장애를 가진 최승복이었습니다. 태수는 곧장 권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최승복으로 들어갔던 사망보험금이 김 부장의 아내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합니다. 결국 김 부장을 구속 수사하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요. 경찰은 김 부장의 주변인들을 소환해서 차례대로 조사합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보육원 원장 역시 전혀 몰랐다는 표정으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김 부장을 안아주는데요. 자네 안 사람은 내가 잘 돌볼게. 잠시 후 마침내 모든 사건의 진범이 본인이었다고 밝히는 김 부장. 사건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뭔가 개운치 않은 태수. 떨어진 헌혈증을 주어주는 대만. 희연은 재민이 헌혈하는 것을 좋아했고 재민의 피가 특이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점심을 먹으러 온 두 사람. 뉴스를 통해 김 부장의 모습을 보는데 놀랍게도 김 부장의 손이 의수임을 발견합니다. 4층에 있던 제이의 집을 김 부장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녀를 죽였다는 그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 또한 김 부장이 공장차를 타고 제이의 집으로 갔다고 했지만 공장차는 당일날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것. 하지만 사건 후 30분 뒤에 범행 현장에 나타난 대포차를 알게 되고 태수와 대만은 보육원과 같은 재단인 포천에 있는 사랑수련원에서 김 부장의 알리바이를 확인합니다. 약혼자 재민이 기차에 치여 사망한 4월 27일엔 정말 수련원에서 재단 회의가 있었고 김 부장도 확실히 여기 있었다는 걸 경비에게 듣습니다. 김 부장의 아내의 병원을 찾아간 두 사람. 하지만 이미 보육원 재단의 새사랑병원으로 옮겨진 상태. 즉 김 부장은 아내의 건강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원장의 의도. 다시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태수는 27일 날에 원장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원장을 떠보기 위해 대포차의 번호를 원장 앞에서 말하고 나옵니다. 육사노예, 육사공녀?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했던 추리를 정리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 두 가지. 첫째, 수상한 원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둘째, 사망한 3명 모두가 있었던 새사랑병원은 어떤 곳인지. 이를 수사하기 위해 여치가 합류하고 세 사람은 흩어져서 움직입니다. 피 묻은 사진으로 유전자 업체에서 혈액형을 알아봅니다. 그때 온 아내의 문자. 건우 학원 끝날 시간 됐어. 건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편 여친은 제이 옆에 있었던 수면제 행방을 찾기 위해 간호사에게 접근하고 보육원 원장의 딸 같은 사무장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데 웬 통장을 발견하고 곧장 체포됩니다. 한편 경찰서에 온 태수. 마침 그곳엔 사무장이 와 있었고 원장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는 사무장. 그런데 갑자기 드디어 독사의 정체를 알게 된 태수. 구치소에 있는 여치와 조우합니다. 한편 대만은 유전자 업체에서 재민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죽은 재민의 혈액형은 RH-AB형인데 사진에 묻어있던 피는 그냥 RH 플러스 A형. 구치소에 있는 태수와 여치에게 대만은 지금까지 모든 추리를 말해줍니다. 보험금만 노렸다고 생각했는데 뺑소니를 치고 가스로 질식시킨 사람을 새사랑병원으로 옮긴 이유는 그 둘의 장기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은 부모 형제가 없는 혼자였기에 그들이 없어져도 큰 의심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재민은 약혼녀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를 따로 불러 사망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김재민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맞아요, 내가 봤어요. 오늘이 김재민이 수술인 것 같다. 사건 해결이 우선이니까 선배님 탈출하십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원장을 잡기 위해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수. 뒷문으로는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 이런 일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요?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대가리가 그 모양이지. 애들이 다 돈으로 보일 수밖에. 훌륭한 사람들 살리고 가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장에게 당하고 맙니다. 대만과 여친은 독사의 뒤를 잡게 되고, 팀장님, 태주 선배가 연락이 안 된다고. 둘은 수련원으로 왔습니다. 여치의 최첨단 장비로 수련관 내부를 보는데요. 이 새끼들 여기 다 있다. 태세형 맞지? 여치의 오토바이를 타고 무적장 들어가는 대만. 내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수를 깨웁니다. 여치는 전기장치가 있는 곳으로 왔고, 이곳에서 사무장을 만납니다. 태수와 사무장의 대결. 세 사람은 이상한 비밀 통로를 지나 마침내 원장과 몇몇 사람들의 불법 장기 수술 현장을 발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온 것 같은데. 일어나봐 이 새끼야! 나 지금 너무 추워. 이쪽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데려와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 그렇게 사건이 해결되고 희연과 재민은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태수는 그들의 살해금을 받지 않고 보험 사기금을 잡아서 받은 포상금 무려 2억을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해결한 후 새로운 사건을 받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8년에 개봉한 이 영화 탐정 리턴즈는 탐정 더 비기닝 이후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권상우, 성동일, 이광수 주연의 코미디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생각보다 추리물이 강력했던 1편의 뒤를 이어 2편에서도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 얽히면서 추리물의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데요. 기존 대만과 태수에 더불어 여치가 합류하면서 영화는 더욱더 코믹에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탐정2를 선택한 이유는 충격적인 악당의 모습 때문인데요. 끝판대장인 원장은 겉으로 볼 땐 천사 같고 흠이 보이지 않는 완벽함, 그저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추악한 쓰레기였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판대장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나쁜 놈인지를 밝혀가는 것이 2편의 묘미인데요. 저는 원장의 목적을 알게 되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결국 원장은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존귀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돈으로 보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질 부속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두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든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인다면 그건 정말 진짜 위험한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돈이 사람보다 앞서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영화 탐정 리턴즈였습니다.